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경기지역 로드쇼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청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납품대금과 납품단가 좀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아니신가요? 납품대금은 상생협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납품단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도급법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도급법이면 납품단가 그리고 수입단 거래가 규정되어 있는 상생협력법이면 납품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하도급법과 사실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즉 수입단 거래와 이제 하도급 거래 관련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흔히 이제 납품단가라고 해서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제가 상생협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상생협력법상의 용어인 납품대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좀 많지만 좀 주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아까도 이제 N2B 실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재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법제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혹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라는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왜 납품대금 연동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 이제 해외랑 우리나라랑 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도입될 때랑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얘기되는 시기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즉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사실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가 되었고 그때 이제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납품대금이라고 하겠지만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가격 가격 금액을 좀 변동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은 서로 거래 당사자 간의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논의됐던 그런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이제 계약 책임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도입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비교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계약 금액 조정 제도 유사 사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이런 납품단가 연동 조항과 유사한 그런 제도들이 없는가 해서 기존의 제도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고 또 자료집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가격 조정 조항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구글 검색어에 에스컬레이션 클로즈 아니면 PAC라고 치시면은 아마 많은 이제 좀 검색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당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누가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이제 계약 조항에 의해서 이제 그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형평에 맞게 공평에 맞게 또 사회 정의에 맞게 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 지속으로 인해서 더 한층 더 배가 돼서 납품 단가 연동 조항의 도입이 사실은 더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6월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을 보면요, 이게 이제 복수 응답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내수 부진과 함께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으로 인한 어떤 원자재 상승은 사실은 중소기업에 좀 수익률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또 중소기업 제조원가 대비 재료비 비중을 봤더니 상당히 좀 일치하는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 이제 법제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존에도 납품단가 그러니까 조정협의제도라는 게 하도급법에도 있고 상생협력법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기존 제도로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논의가 다시 점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하도급법하고 이제 그 상생협력법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청 기업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제 거래상의 바게닝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좀 신청하는 걸 어려워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그 주체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중기중앙회가 좀 조사해 봤을 때 이게 여전히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납품단가 연동 조항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만약 그러니까 그 시너지 제고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좀 안착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사후적으로 계약 조항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약으로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즉 예전에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 가격대로 비율대로 했지만 이번에 도입된 제도 같은 경우는 표준 약정서 또는 이제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표준 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연동 조항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을 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또 이제 올해 10월 벌써 올해네요. 그러니까 올해 7월에는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설치가 돼서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약정서 상에 또는 계약서 상에 이런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의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그 계약금액 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제고되는데 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계약금액 이제 조정 조항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한번 구글 트렌드를 통해 좀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 전반적으로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하지만 지금 이제 도입된 거는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 이제 쌍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즉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는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2007, 2008년도에 좀 논의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관심도가 급격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 이게 이제 국가별로 되어 있는 건데 아마 그 자료에는 되어 있고 이게 자료가 컬러가 아니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좀 추세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그 폭등에 따라서 소위탁 거래 기업과 납품단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관심이 좀 제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는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청법에 가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작년에 어떤 개정을 했냐면은 농무비라든지 원재료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상승을 이제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거래는 하도급법상의 부당 하청 대금 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그런 이제 기준을 좀 바꿔서 개정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약 금액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 원자재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부당한 하도급 단가라든지 위수탁 대금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것들을 부당한 이제 하청 대금 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농무비라든지 이제 원재료 가격 그리고 에너지 비용 등의 코스트가 상승하는데 이런 하청 그 사업자가 거래 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거절하는 이유를 이제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하청 사업자에게 회답하지 않고 기존대로 거래 가격을 동결하는 행위는 이제 부당 하청 대금 결정 우려 행위 유형으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 하청 대금 부당 하청 대금 결정 행위에 이제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좀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긴급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긴급 명령과 같은 좀 강력한 그런 조치인데 그 가격 조치에 따라서 어떤 연방 정부가 하는 건설 계약의 경우는 가격에 민감한 건설 자재에 대해서는 그 상승 조항, 즉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연동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션 조항 그리고 슬라이딩 조항들을 이제 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도록 이제 그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및 경제적 가격 조정에 관한 지침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계약 부분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가격을 좀 연동해서 좀 가격 대금을 좀 다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식을 좀 제고를 하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납품대금 14년간의 두드림 아까 홍보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사실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07년, 2008년도에 이 납품당 그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나온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 그래서 2023년 1월, 2022년 12월에 이제 국회하고 1월에 상력법이 개정이 돼서 납품당 조항을 이제 계약 내용들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과 인수위 국정 과제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채택이 되었는데 공정위가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처음에는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다시 이제 논의를 한 것들이 국회 회의록에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07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은 이제
협의를 거친 끝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재논의를 하기로 이제 국회에서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이제 납품대금 또는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전 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 처음에 하도급법에 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 된 건데 아마 지금 이제 도입된 그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들을 보면은 수급사업자는 철강, 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 대금의 결정 당시에 비해서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예를 들어서 30%라든지 이런 일정한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해서 하도급 대금이 현저히 부당하게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영가 연동을 좀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대통령령이라든지 이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일률적으로 좀 정해주는 그런 지금의 하도급 납품대금 연동제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법안이 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법이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이제 개정 법률 즉 납품대금 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시행 이후에도 만약에 기존의 하도급 간행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새로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표로 정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적용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 비중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기업 어떤 적용 대상이 좀 차이가 있고. 약정에 의해 좀 분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안과는 좀 차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법이 있습니다. 유상계약법에는 이제 유사들이 있는데 물가 계약금액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법상으로는 사전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엄격하게 규정되던 것들이 이제 국가계약법의 그런 계약금액 조정 제도로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설계 변경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제 구체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90일 이제 이상의 기수입비를 넘는 초과하는 그런 계약들은 이제 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논의가 될 거는 그 2019년도 개정을 통해서 부당특약 금지의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특약 즉 그 계약의 원칙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그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만약에 그 계약 내에 도입하지 않았으면 이 효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도 좀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당특약이라고 봐서 부당특약 금지 조항
으로 이제 실효성이 좀 담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가 변동의 그 계약 금액 조정 제도에 천재지변, 전쟁 등,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등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좀 포함하는 것으로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는 공공의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유사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교토고통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했을 때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가계약법에서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고 이 민간 건설 공사의 경우에도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무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물가 변동 그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을 해서 이런 유권 해석이 좀 나왔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격 그 금액 조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어떤 에너지 부분 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그 사례에서 어떤 장기 계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비용과 장기 계약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도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고 이제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가 또 경쟁이 굉장히 고도화된 환경에서 가격 조정 조항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라든지 뭐 전기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유류 관련한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좀 슬라이드가 잘렸는데 건설 산업에서 원재료 비용 상승들은 지난 15년 동안 문제가 되었다고 이 연구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그 가격 조정 조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재료 가격이 조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그런 원재료의 경우 그리고 경쟁이 고도화된 환경에서는 이런 가격 조정 조항 즉 가격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연동 조항을 좀 많이 활용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러면은 이것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납품대금 연동 지원 본부라는 게 7월부터 이제 그 신설이 되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호주에서 이런 가격 조정 조항을 개발하는 방법 지침, 즉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잘 그 가격 조정 조항을 좀 잘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가격 조정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PP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이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좀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연동하는 조항들을 만들 수 있는지, 즉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동제 지원 본부가 이제 신설이 되고 만약에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마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굉장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전화나 이제 문의를 하면은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롱텀 컨트랙에 대해서 장기 계약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 조정이 필요한 이제 베이스 가격, 기본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기준을 이제 인덱스를 각 거래 당사자가 좀 설정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지표를 좀 명확히 표시하고 근거를 그 계약서상의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계절에 조정되는 즉 계절 그 효과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라고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빈도에 대해서도 좀 명시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표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이제 좀 명시를 할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된 가격의 계산은 항상 최신 지표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공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법에는 연동 산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공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엔트비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지원본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계약을 어떻게 할지 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벤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제도들이, 유사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가격 연동 조항을 잘 마련해서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 가격,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어떤 지수들을 하나로 할지 아니면 인덱스를 2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3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의 어떤 빈도라든지 선택한 지수, 지표들, 인덱스들의 출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고 어떤 이제 공표된 물가 지수들이 데이터에서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기간 변경 여부라든지 변경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계산을 위한 공식인데 이제 특별 약정서에 보통 이제 그 가격 연동 산식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그 명시적으로 계약 조항에 넣어야 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물가 지수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의 경우에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이제 호주랑 미국에서도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보시면은 쉽게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운영이 될 이제 연동의 지원본부 같은 경우도 이런 역할을 아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자료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서를 발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변동을 하면 약정에 따라서 대금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가 사후적으로 조정할 때 사실 기준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의 에 대한 협상을 미리 세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된 지급을 이제 하게 되고 수위탁 거래라든지 이런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되고 있고 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이제 제외가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자세한 기준은 이제 하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연동조항을 표준약정서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기간의 경우 그리고 이제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계약, 소액 금액 계약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계약 당사자가 사실은 이제 하지 않기로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의무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